풀옵션 가격이 1000만원인 차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본 모델은 800만원대로 살 수 있고요, 중고차 시장에선 500만원대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동성도 좋아서 이렇게 잭라이프까지 가능하대요. 와, 이런 차가 실제로 있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다마스랑 라보 이야기인데요, 2021년에 최종적으로 단종됐잖아요. 처음 출시된 지 딱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데 단종된 지 1년 만에 다시 부활해달라는 얘기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안정성도 별로고 30년 동안 우려먹어서 뼈도 없어졌을 것 같은 차가 왜 갑자기 역주행 중인 걸까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차 모르는 사람도 다마스랑 라보는 알죠. 경차의 대명사가 티코였던 것처럼 경상용차의 대명사는 다마스였으니까요. 마치 승합차를 봉고차라고 불렀던 것처럼 다마스도 고유명사로 통할 만큼 인기도 좋았고 인지도도 뚜렷했습니다. 1991년에 처음으로 출시됐고 당시 대우국민차 시절부터 30년 동안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2세대 스즈키 에브리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차 중에는 경차로 분류되는 차였습니다. 대부분 기억 속에서 잊혀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다마스의 경쟁 모델도 있었죠. 한때 아시아 자동차 배지를 달고 나오기도 했던 기아 타우너요. 얘는 1992년에 태어났고 2002년에 단종됐습니다. 왜냐면 다마스의 후발주자라는 인상이 너무 강했고 다마스는 이미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판매량을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2002년에 딱 배기가스 규제랑 안전규정 미달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아차는 이때부터 경상용차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랑 라보가 우리나라 경상용차 시장을 독점하게 됐고 30년 세월을 흘러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에 단종을 선언했습니다. 다마스가 단종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마스는 이미 단종될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2007년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어려워했고요. 2013년에는 환경 규제에 안전 규제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2013년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생계 유지 같은 걸 명분으로 삼으면서 안전 규제 적용 시점을 5년 동안 유예해줬습니다. 같은 이유로 2019년에 또 한 번 단종 위기가 있었고 이걸 2021년까지 유예시켜줬는데 결국 한국 GM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단종을 맞이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죠. 한국 GM의 입장에선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마스 가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풀옵션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 저렴한 벤 모델이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차들은 중고시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거든요. 아무리 추가 개발이 없는 차라 해도 이 차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 공장 가동 비용, 인건비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원가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심지어 2007년에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종 될 뻔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단종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GM이 이걸 막으려고 투자를 했거든요. 이때 투자한 돈만 200억이나 됐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200억? 심지어 다른 걸 개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배출가스 규제에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였는데 이만큼이나 들었다는 거죠. 결국 돈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명확한 차라는 건데 물론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죠. 다마스랑 라보가 포터만큼 많이 팔려서 판매량 1위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1년에 10만 대씩 꾸준히 팔리는 차다, 이랬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말 그대로 경상용 차잖아요. 이 말은 경상용 차는 원하는 사람들만 타는 차라는 거죠. 포터는 되고 다마스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포터도 사실 다마스랑 비슷한 처지죠. 오랫동안 사고리면서 안정성도 최악인 차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넘사벽입니다. 연간 판매량 자료를 보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왜? 포터는 다마스나 라보보다 활용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죠. 과적은 분명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선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죠. 슬픈 일이긴 한데 이런 사회 환경에 포터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톤도 거뜬히 싣거든요. 물류 현장, 택배, 공사 현장, 심지어 견인차의 각종 유지 보수 현장, 어느 하나 포터가 빠지는 곳이 없죠. 그런데 다마스랑 라보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경상용차 치고 적재 용량이 좋긴 하지만 포터랑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이 말은 수요층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판매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2020년 판매량을 보면 라보가 3,900대 정도 팔렸고요, 다마스는 3,600대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우리가 맨날 판매량이 처참하다고 하는 트랙스, 말리부, 심지어 트레버스보다도 안 팔린 겁니다. 결국 한국 GM 입장에서는 다마스랑 라보를 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리담의 전략에는 한참 못 미치는 판매량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다마스랑 라보가 생산되던 공장에서 신형 크로스오버 모델을 생산할 거라고 하는 마당에 이걸 계속 살려둘 리가 있나요? 다마스랑 라보의 단종은 복귀해 볼수록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마스가 단종된 지 이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데 수요는 오히려 더 몰리고 있으니 어찌 보면 이것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게 실제 판매량 수치에서도 나타납니다. 2019년 판매량을 보면 다마스가 3,430대, 라보는 3,570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종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 2020년부터 두 차 판매량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단종된 시기가 2021년 1분기죠. 1분기까지만 생산했는데 다마스가 2,000대 가까이 팔렸고요. 라보는 1,500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단종을 코앞에 둔 2020년 12월에는 연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2019년 12월에 다마스가 311대, 라보는 376대가 팔렸습니다. 2020년 11월에 다마스가 439대, 라보는 508대가 팔렸고 12월에는 다마스가 615대, 라보는 655대가 팔렸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많진 않지만 경상용차 수요층 내에서는 수요 변동이 뚜렷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죠. 그리고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면 상태 좋은 차들이 가격이 800만원에서 900만원 돈이라고 합니다. 출고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심지어 출고가랑 차이도 별로 없는 차가 매물로 나오는 순간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한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마스 단종설이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사재기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단종이 되고 중고차 시장을 직접 살펴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분도 작년 마지막 판매 시즌에 미리 사둘 걸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카에서 조사한 자료를 같이 볼까요? 2019년식 2인승 뉴 다마스가 작년 1월에는 평균 585만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종 직전인 3월에는 622만원까지 뛰었다가 올해 1월에는 54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보도 작년 1월에 565만원, 올해 1월에는 54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25만원에 불과한 거죠. 엔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마스랑 라보가 다른 중고차에 비해 가격 변동 폭이 적고 자영업자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가격 방어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죠. 800만원에서 900만원대잖아요. 중고차로 사면 500만원대로도 충분했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경차로 분류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경차 혜택도 받을 수 있고 LPG 모델에 엔진 배기량도 적고 차체도 가벼우니까 유지비까지 넘사벽이죠. 거기에 적재 용량은 400에서 500kg 사이였으니까 소상공인한테는 최고의 차였죠. 왜냐면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생계수단과 범위가 평균보다 작은 단위인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포터처럼 3톤을 실어 나를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마스랑 라보가 딱 적당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대체제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포터랑 봉고는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가격이 1,600만원 이상이니까 거의 2배 이상 차이고요. 디젤 엔진을 쓴다는 점, 경차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 그러니까 애초에 단위 자체가 다른 차인 거죠. 그냥 쉽게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아반떼가 필요한데 현대차가 갑자기 아반떼랑 소나타를 단종시켜버리고 그랜저만 파는 느낌인 거죠. 캐스퍼랑 레이벤은 어떨까요? 그나마 레이벤 쪽으로 수요가 조금 옮겨가는 듯한데 이것도 완전히 대체가 되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가격부터 다르잖아요. 1,300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LPG가 아닌 가솔린 엔진을 쓴다는 것도 차이고요. 캐스퍼벤은 더 비쌉니다. 자연흡기 모델이 1,375만원부터 시작되고 터보 모델은 1,47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모닝하고 스파크 벤으로 가자니 얘네는 적재 용량이 더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중국차랑 중소업체 차인데 대표적인 게 대창모터스, 다니고 벤, 마스터 전기차 벤, 에디슨 EV 소형 전기차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얘네는 죄다 전기차잖아요. 차가 작아서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시간은 길다 보니까 다마스를 대체하긴 힘들죠. 일본 경상용차, K카라 불리는 차들을 들여오면 어떨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우리랑 취급 단위가 다릅니다. 경차 규격도 우리보다 훨씬 타이트하고요. K카 위급의 소형차로 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죠. 일본차 회사 입장에선 한국에 수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국 기업 이용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자동차 판매량 점유율을 보면 내연기관차는 일본차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 K카 수요가 이미 탄탄한데 굳이 수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입하는 순간 비싸지는데 가격 때문에 많이 팔리지도 않을 거 뭐하러 수입하겠어요.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차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포터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다마스도 한 번 사면 꽤 오래 탑니다. 차가 작고 엔진도 단순하고 심지어 전자 장비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수리도 편하거든요. 무엇보다 30년 사고리라는 장점이 여기서 발휘되는데요. 사고리라는 건 말 그대로 그만큼 바뀐 게 없다는 거잖아요. 바뀐 게 없다는 건 뭐다? 옛날 부품도 그만큼 호환이 쉽다는 거죠. 고쳐가면서 타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상태 좋은 중고차를 사는 게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출시해달라는 소리가 단종 1년도 안 돼서 나오는 거고요. 이스타나랑 그레이스는 카니발하고 스타리아가 대체하고 포터랑 봉고는 현대차가 단종시킬 생각이 없고 다마스는 대체제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 수요자들 사이에선 그만큼 단종이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안정성보다 당장의 생계가 더 급하고 중요한 걸 수 있는 거라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